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브스 SBS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24년 상반기 굉장히 힘든 취업 시즌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역대급 취업난이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다가 왜 힘들었던 시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언론사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 기업들도 힘들었던 시즌이다. 언론사도 당연히 힘들겠죠. 기업이 힘들면 광고 수익도 줄고 가뜩이나 채널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죠? 힘든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다. 그런데 이 와중에 SBS가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 언론 쪽 생각하시는 분들 직무도 있고 일반 취업하는 직무도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와 경력 기술을 보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크리티컬한 부분인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나 대체 이 스펙으로 어디 취업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상담 때 알려드리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SBS. 제가 여기서 원래 이제 기업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SBS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는 없다. 모두가 다 아는 기업이고 저는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었던 적이 있죠. 뭐 KBS 기자로도 취업 절차를 진행했던 적이 있고 그 전에 최종 합격이 나서 갔지만 저는 이제 드라마 작가 하고 싶었어서 SBS 드라마국 PD님들 KBS도 EP, 뭐 CP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적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간에 저도 방송국 입성을 꿈꿨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꼭 방송국 입성하세요. 자, 이번에 다양한 직무를 진행을 해요. 취재 기자도 있고 시사 교양 PD도 있고 기술 개발도 있고 편성, 방송 경영이 있는데 방송 경영을 빼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전문적인 부분들이고 방송 경영은 다른 방송국이 아닌 타 기업을 지원하셨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기획, 재무, 인사 담당 직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전형은 6월 26일 17시까지인데 방송국은 필기 시험이 있죠. 각자 제가 예전에 KBS 기자로 진행할 때는 방송학 개론도 보고 논술도 보고 했었고요. 아무래도 글빨이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송국이다 보니까 자소서도 꼭 신경 써서 넣으셔야 되겠죠. 자소서 항목이 뭐가 있느냐. 방송사 아니랄까봐 항목이 5개나 있고 좀 까다로운 게 많아요. 자, 첫 번째 항목은 SBS에 지원한 이유를 작성하는 건데 바로 안에 보면 선택한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이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쌓아온 경험 및 경쟁력, 입사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같이 작성하면 돼요. 이게 소제목을 작성하면 좋은 게 입사 포부 안에 원래 본인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경험 위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사 후에 나의 어떤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은 사실 따져보면 전체 구성상 입사 포부 안에 모두 포함되게 작성하면 됩니다. 1번은 이제 선택한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되어 있는데 지원 동기인 거죠. 지원한 이유도 함께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지원 동기를 짧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관심도를 명확하게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 관련된 관심도는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이런 경험으로 이러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경험으로 그 관심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워딩 자체가 SBS에 지원한 이유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업 지원 동기 작성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간략하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소제목 구분해서 입사 포부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일단은 특정 몇몇 업계들은 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살짝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왜 인지를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SBS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어떤 성장, 도전, 비전 이런 측면에서 작성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항목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을 작성하는 건데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돼요. 왜 스토리텔링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항목을 어떤 경험 보고서, 성과 보고서, 경험을 나열한 식으로 작성하면 이걸 채용 담당자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읽으려면 외우면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자체는 구체적으로 풀어놓되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나 매출을 뭐 10% 올렸던 경험이 있다면 매출 10% 향상, 프로젝트 완수 이게 이 자소서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소재에 불과하고 그 소재에 스토리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글을 채용 남자가 읽어보면서 얻어낼 거는 매출 향상, 프로젝트 완료 이런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력, 추진력, 책임감, 가치관 이런 거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자소서 보면은 그냥 경험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작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자소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제가 예전에 드라마 작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KBS 당시 드라마국 국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사실은 우리 드라마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능국에서 만든다. 왠 줄 아냐?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드라마라면 스토리텔링인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는 그냥 경험을 소개해주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전개되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의 재현용
영상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드라마가 아니고 예능국에서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자소서에 이런 경험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재현 영상 사람은 없고 사건만 있는 걸 적으면 안 돼요.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건 이해하셨죠? 스토리텔링의 어떤 구조는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볼 때 웹툰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간에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한테 몰입되는 순간은 주인공이 어떤 시련에 빠지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거든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공감되게끔 풀어내야 뒤에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역할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가 뒤에 아무리 내 역할을 열심히 적어놔 봐야 그냥 그 섀도우 복싱이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대로 작성하는 게 글 전체를 탄탄하게 하는 포인트고요. 그런 문제점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게 됐는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풀어내면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소위 말하는 스펙을 제외하고 SBS가 자신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방송에 대한 열정을 여기다 풀어내도 되고 근데 글자 수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구조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방송에 대한 열정 또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 PD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소제목 구분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나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에는 장단점이나 아니면 성장 과정, 뭐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걸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협업했던 경험이나 개선했던 경험 같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가치관이나 열정을 나타내는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을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방송 쪽 직무에 대한 열정을 풀어내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스토리텔링을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거고 스펙을 제어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까지가 직무 상관없이 공통 항목이고요. 이제 5번까지 있는 직무도 있고 4번까지 있는 직무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방송 경영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경영 쪽 직무에서 4번 항목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플레이어가 국내에 가릴 것 없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개인도 글로벌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지원자는 SBS에게 어떤 비전을 보았는지랑 근거가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 2015년쯤에 드라마 작가 하려고 할 때도 그때 같이 술을 마시던 SBS EP님이 이제 드라마국 PD님이 긴급한 회의가 있었다. 뭐 종편이나 이런 쪽으로 드라마의 어떤 흐름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고 긴급한 회의를 했다고 술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뒤로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갔죠. 그렇죠. 매우 다양해졌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SBS가 가진 차별점을 작성해야 된다고 봐요. 새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플레이어들과 다르게 SBS가 가진 강점은 뭘까요? 당연히 어떤 수년간 이어 내려온 인프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작성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SBS 채용 공고를 봤는데 일반적인 언론 쪽의 직무들과 그리고 재무나 인사, 기획 같은 직무들도 같이 다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하고 다르게 이제 방송사하고 끝까지 인연을 맺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진짜 자신 자소서와 경력 필수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와 자소서가 이런 거구나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가 이 스펙으로 대체 어딜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